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나흘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법원도 못 막는 관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관세, 1년 동안 이런 반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이 1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진짜 돈을 번 ETF가 뭔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4월 2일이요. 트럼프가 백악관 로지가든에 나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해방의 날, 그러면서 전 세계한테 관세 폭탄을 날렸어요. 중국한테 54%, 한국한테 25%. 쉽게 말하면 너네 나라에서 오는 물건 이제부터 세금 이만큼 더 내 이거예요. 시장 반응이요. 이틀 만에 S&P 500이 10.5% 빠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950년 이후로 5번째로 큰 폭락이에요. 70년 넘는 역사에서 손에 꼽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웠던 건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은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오르거든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옮겨가니까. 근데 이때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달러까지 빠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파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만큼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6월 되니까 S&P 500이 폭락 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올해 1월에는 사상 최고치 6,978까지 찍었습니다. 관세 폭탄 맞고 완전히 회복한 것도 모자라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올해 2월 20일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6대 3으로 위헌. 뭐가 위헌이냐면 트럼프가 관세 때릴 때 썼던 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상 상황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 때릴 수 있는 법인데 대법원이 그 법으로는 관세를 못 매긴다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솔직히 저도 안심했어요. 아, 이제 진짜 관세 끝이구나.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끝인 줄 알았죠. 근데 고작 나흘이에요. 2월 24일 트럼프가 무역법에 있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대법원이 막은 법 말고 완전히 다른 법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바로 때렸고 나중에 15%까지 올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합에서 심판이 반칙이라고 했는데 나흘 만에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규칙을 바꿨으니까 이제 반칙이 아닌 거죠. 관세가 끝났다고 안심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배신감이었습니다. 중국한테는 기존 관세가 145%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한국도 25%였다가 딜로 15%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정리하면 이 1년은 폭락과 회복 그리고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나흘 만에 뒤집어버리는 대통령. 법원도 못 막는 관세 앞에서 투자자들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혼란 속에서 돈을 번 ETF가 있다는 겁니다. 1년 후 성적표를 한번 펼쳐볼까요? 배장부터 볼게요. S&P 500 추종하는 V55.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딱 1%입니다. 1억 넣었으면요, 100만 원 번 거예요. 솔직히 적금보다 못한 거죠. 그러면 성장주는요? VUG, 빅테크 중심 ETF인데요. 마이너스 7%에서 최대 마이너스 13%까지. 올해 가장 크게 당한 유형이에요. 작년에 잘 나갔던 애들이 올해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안전벨트 같은 ETF라고 할 수 있는 SPLV, 변동성이 낮은 종목만 모아놓은 ETF인데요. 플러스 6%. 아무도 주목 안 했는데 조용히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은행 ETF KBWB는요. 플러스 32%, 올해 최대 승자 중 하나입니다. 은행들이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한국 ETF인 EWY,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 45%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V55에 1억 넣은 사람은 100만 원 벌었는데 EWY에 넣은 사람은 4,500만 원 벌었어요. 같은 1년인데요. 정작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성장주에 올인한 분들, 올해는 완전히 역전당한 해입니다. 그런데요, 관세만 봐서는 이 성적표가 설명이 안 돼요.
올해 시장을 뒤흔든 진짜 변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쳤습니다. 개전 한 달 만에 브렌트유가 60% 폭등해서 배럴당 109달러까지 올랐어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하루에 1200만 배럴이 갈 곳을 잃었어요. 유가가 뛰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려요. 성장주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관세보다 이게 더 큰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금값이 폭발했어요. 온스당 5,0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 수익률이 48%였어요. 불안할수록 금이 빛나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 성장주는 마이너스, S&P 500은 겨우 1%. 대신 은행, 한국, 안전벨트 ETF, 그리고 금이 돈을 벌었습니다. 관세도 문제였지만 전쟁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봐야 합니다. 7월 24일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날이 올해 하반기 최대 분기점입니다.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4일 만에 꺼내든 그 카드, 무역법에 있는 또 다른 카드, 섹션 122. 이걸로 지금 15% 보편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건데요. 이 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150일짜리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7월 24일이 되면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이 관세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만료. 의회가 손 안 대면 15% 관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건 확실한 호재예요. 두 번째, 의회가 연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죠. 세 번째, 트럼프가 또 다른 법을 꺼내드는 겁니다. 이러면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돼요. 네 번째, 그 사이에 주요국이랑 무역 딜을 맺는 건데 이건 나라마다 결과가 달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어요. 금리입니다.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 사이인데 2번 연속 동결 중이에요. 올해 인하는 FOMC 전망 기준으로 딱 1회, 그것도 빨라야 하반기입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요? 앞서 말한 이란 전쟁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재는 온도계가 아직 뜨거운 거예요.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약도 못 쓰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꽤 낙관적입니다. JP모건은 연말 S&P 500 목표치를 7,200으로 잡았고요. 골드만삭스는 7,600, 야데니 리서치는 7,700, 도이체방크는 8,000까지 봅니다. 지금 S&P 500이 6,500대 후반이니까 연말까지 대략 8%에서 17% 정도 오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낙관적인데 그걸 그냥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믿든 안 믿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뭘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워런 버핏.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2년에 걸쳐서 애플 주식을 6억 7,700만 주에서 2억 3,800만 주로 줄였어요. 74%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3,480억 달러까지 쌓아놨어요. 역대 최대치예요. 95살에 은퇴하면서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요. 현금이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걸 알고 미리미리 방어해 놓은 거죠. 버핏은 현금을 쌓아두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요즘 월가에서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돌거든요. 타코가 뭐냐면 트럼프 always, 치킨스 아웃. 트럼프는 항상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관세 발표하면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때 사고, 유예하면 반등할 때 파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이 전략 수익률이 15개월 동안 18.2%였어요.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이 17.7%니까 살짝 이긴 거죠. 근데 이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란 전쟁 터지면서 패턴이 깨졌거든요. 관세는 발표했다가 철회할 수 있지만 전쟁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측 가능했던 게 예측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느냐? 투자 성향별로 3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공격적인 분들. 지금 S&P 500이 고점 대비 5.8% 빠져 있어요. 이걸 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24일 기억하시죠? 보편 관세 만료일. 그 전후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나눠서 들어가세요. 두 번째, 중립적인 분들. 안전벨트 ETF인 SPLV가 올해 플러스 6%였죠. 여기에 금 ETF를 섞어서 방어력을 높이는 겁니다. 금이 온스당 5,060달러까지 왔는데 불안할수록 금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 ETF, KBWB도 한번 보세요. 올해 플러스 32%인데 아직 주목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방어적인 분들. 버핏 따라가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확 늘리세요. 단기 국채 ETF를 활용하면 현금 갖고 있으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잃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EWI, 한국 ETF가 올해 45%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사야지 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국내 ETF로도 충분히 이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하나, 뉴스 보고 감정적으로 사고 파는 거. 관세 뉴스 뜰 때마다 팔고 사고 하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둘, 아까 말한 타코 트레이드 따라하는 거.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긴 이상 그 패턴은 더 이상 안 통해요. 관세 1년, 대법원까지 나섰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핵심은 분산과 인내예요.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나눠서 버티는 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가고 계세요? 공격적, 중립, 방어적?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